안녕하세요. 청주동의 명리 산책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요. 2019년 기해년 신수 나머지를 살펴볼 차례죠. 저번 시간에 갑을 병정까지 살펴봤고요. 오늘은 우기경 신임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기해년은 새 군인 정관이 정제를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원래 한해 모든 것은 세군인 천간이 다스려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해수가 워낙 강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토가 해수를 따라서 흘러가는 그러한 동류하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수가 실권을 장악했다고 해서 세군이 왕이 아니냐, 이건 또 아니죠. 원래 왕인 모습은 갖고 있으나 그 실권은 모습은 해수로 드러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해년에 조심해야 될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기해년에 조심해야 될 것들은 직접적으로 재산과 생명 이런 것들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조심하자고 말씀드리고 가는 겁니다. 네, 바이러스성 감염, 집단 식중독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해수는 안에 많은 이 생명체, 즉 간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날씨가 따뜻해지거나 일정 조건이 갖춰지면은 마치 곰팡이 피어나듯이 우후죽순으로 자라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긍정적이면 좋은데 긍정적이지 않을 때 집단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리된 음식이라 할지라도 오래 놔두면 곤란합니다. 바로바로 정리를 하시는 게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로바이러스 비브리오 폐혈증 이런 것들도 역시 모든 종류의 이 식중독 감염증 이런 것들은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되도록 날 것보다는 익혀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더 덧붙여서 515, 5157 이런 것들도 추가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항상 음식들을 드실 적에 조심하시고, 특히 말씀드렸지만 집단 식중독을 얘기를 드리는 게 이 단체 급식하는 쪽에서도 특히 더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해년은 습이 많아집니다. 무술년에는 습이 없었습니다.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눈도 겨울인데도 눈도 구경하지 못하고 여름에는 무더위에 매우 건조한 날씨였습니다. 그런데 기해년에는 습이 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눈이 오거나 혹은 비가 내리거나 하면은 이런 것들이 많은 양의 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축대 붕괴, 그 다음에 저지대에는 홍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축대를 쌓아놓고 집을 지어진 곳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축대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그 위에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뭔가를 정비를 해 놓으시든지 아니면 물길을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물길을 만들어 놓으실 적에는 산을 단면으로 해 놓으시는 게 아니라 산 길 따라서 내려 놓으셔야 된다는 거 중요합니다. 산을 단면으로 만들어 놓으시면은 그 사이로,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산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축대를 쌓아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 집을 지었다고 가정합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면은 이런 식으로 물이 내려올 텐데 여기에 물길을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돌려서 만든다는 것은 여기를 자르는 모습과 같습니다. 이러면은 바로 축대 사이로 물이 들어가서 축대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길은 이런 식으로 산의 모습을 만들어서 물길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지대 홍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홍수가 발생할 수 있으니 물을 빨리빨리 퍼낼 수 있는 배수 장치들을 점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마지막 모든 종류의 축사입니다. 단순히 양돈업자, 양계업자 이 두 업자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달팽이 이 농가도 역시 해당되는 겁니다. 모든 축사나 농가에서는 이런 습에 노출된 환경, 그러니까 곰팡이성의 세균 질환 이런 것들에 대한 이 대비를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항상 축사는 깨끗하게 정리를 해 두시고 환기 많이 시켜 주시고, 네. 그다음에 오염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워낙 생명과 재산에 직결된 부분이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넘어갔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 살펴볼 무토, 기토 등등입니다. 무토는 겁재가 편재를 동반한 모습입니다. 이게 어떤 모습을 갖게 될지. 또 기토는 비견이 정재를 달고 온 모습입니다. 비견이 정재를 달고 왔으니까 자기 힘과 같은 것이 달고 온 정재를 달고 온 모습이겠죠. 다음 경금은 정인이 식신을 달고 왔습니다. 자기의 행동에 대한 것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것들을 또 살펴봐야 되겠죠. 다음은 신금은 편인이 상관을 같이 갖고 왔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어떤 걸지. 임수, 개수, 개수는 뭐 편관과 겁재, 이렇게 임수도 정관과 비견 이런 모습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각각의 일간들이 올해 그러니까 기해년을 맞이해서 어떤 모습을 갖고 있을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 아닙니다. 무토라는 사람들이 모두 다 이런 일을 겪을 거야 이런 것보다는 무토라는 전체적인 모습에서 이게 좀 더 두드러질 것이다. 나머지 세부 사항은 주변에 또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는지 무자일주인지 무인일주인지 이런 거에 또 무슨 월에 태어났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모습이니까 여러분들 감안하고 들으셔야 되겠죠? 네, 그럼 다음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토부터 시작을 할까요? 무토는 기토가 해수를 갖고 왔습니다. 네, 저의 원포인트 레슨을 보면은 겁재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한번 잠깐 얘기를 했죠. 겁재는 나하고 똑같은 기운인데 음량이 다릅니다. 그런데 겁재라고 하는 것은 재물을 겁탈해 간다. 내 재물을 가져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미는 아니겠죠. 겁재라는 것 자체가 나는 재물을 바라보고 있는데 겁재는 이미 가서 손을 들이대고 있는 겁니다. 겁재의 행동이 더 빠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재물을 항상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이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겁재가 편재를 들고 왔습니다. 편재라고 하는 것은 나의 재산이지만 이게 온전히 나의 것이지 않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재산을 편재로 봅니다. 큰 돈이 되기도 하죠. 왜? 내 것에서 큰 걸 가져와서 다른 사람한테 또 나눠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많은 양의 이런 재물을 갖고 왔는데 이 전체가 내 게 아니라 이것 떼어서 또 누구한테 주고 이것 떼어서 또 누구한테 주고 이러한 모습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편재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편재를 겁재가 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표현하자면은 나는 평소에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상대편인가 누군가가 와서 이 돈을 줄 테니 사업 한번 해볼래? 라는 형식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진행을 하면은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이면 이제 겁재가 그거 내 돈이었잖아. 이제 내 돈 돌려줘. 이런 형태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토 입장에서는 자기가 실컷 돈을 가져다 썼는데 나중에 보면은 내가 열심히 일한 것을 겁재가 가져간다.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네. 여기에서 무토의 허탈함이 생깁니다. 네. 이런 것을 방어를 하려면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어야 될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일단 무토에게 올해는 돈에 집중되는 해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누군가가 자 이거 뭐 사업 한번 해볼래? 이것도 한번 확장 좀 해보자 라고 제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친구이든 아니면 어떤 다른 기관의 형태에 있어든 자기에게 돈을 좀 대줄 테니 혹은 너가 일할 영역을 만들어 줄 테니 무엇 한번 해봐라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나 덥석 물었다가는 준비 없이 덕석 물었다가는 나중에 자기 주머니까지 같이 털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조심하려면 목을 갖추고 있는지 없는지가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 무토가 목을 얼마나 잘 지니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향방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목이라고 하는 것은 기토 입장에서 관인데 본인에게서도 관입니다. 이 관을 얼마나 잘 활용해서 겁재가 나의 재물을 가져갈 것에 대한 방어책을 세워놓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목이 잘 발달되어 있는 무토라고 한다면은 이 기해년에 있어서 기토가 자기 것을 가져가는 그러니까 겁재가 내 재산을 가져가는 것에 대한 방어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무턱대고 무자일주가 기해년에 투자를 받아서 합니다. 그러면 해수가 자수한테 끌려오니까 당연히 무토에게는
재산이 증식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일정 시간 지나면은 기토는 내가 돌려준 돈, 원금이 더 크잖아. 원금을 돌려줘.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을목이나 간목 둘 중에 하나만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기토가 함부로 내 원금을 다 돌려내, 이자까지 돌려내 이런 얘기가 안 된다는 거죠. 일정 부분 자기 재산을 지키고 투자한 거니까 나도 어느 정도 이익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형태로 돌아선다는 겁니다. 네, 단순히 이런 간목과 을목을 갖고 있어서 문제가 해결된다는 게 아니라 무토가 평소에 관에 대한 의지를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무토가 이런 관을 들고 있다는 것은 뭐든지 덤뻑 일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관에 맞춰서 이런 틀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권한은 어디까지, 너의 권한은 어디까지 이런 것들을 권한을 지어서 간다는 거죠. 이게 바로 무토가 이걸 잘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화도 인성이니까 이 인성을 잘 다룰 수 있으면 되지만은 무토가 화를 다룸으로 인해서 이 재산을 잘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살펴봐야 되겠죠. 무토는 기해년에 이미 수국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화에 대한 힘을 잘 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목의 힘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목이 목생, 수생목으로 돌리고 목생화로 다시 돌려주기 때문에 화만 갖고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런 인성적 태도를 취한다고 해서 이게 모두가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 관적인 태도도 그러니까 목을 갖고 있어서 이러한 일의 진행 사항은 모두 다 어떤 틀에 맞춰서 움직이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네, 이게 무토가 올해 갖게 될 모습입니다. 네, 다음은 기토에 대한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기토는 비견이 정제를 달고 왔습니다. 비견이라고 하면은 나와 똑같은 기운이 그러니까 재성을 달고 온 거죠. 이 재성을 달고 왔는데 기토한테도 똑같이 정제입니다. 그런데 이 기토가 자기의 정제를 들고 와서 이제 뭔가를 같이 해보자 라고 보이는 것처럼 생각되겠죠. 그렇지만 이 기토도 해수에 같이 섞여서 흘러가고 이쪽 기토도 해수에 같이 흘러갑니다. 이쪽 기토의 입장에서는 원래 이게 내 재산이야가 되는데 이쪽 입장에서 새로운 기토가 들어와서 자기 걸 가져가려고 하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니 이런 경우에 재산에 대한 투쟁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역시 이런 경우에도 목에 의해 해결하는 게 가장 원활하게 됩니다. 기토는 어찌할 수 없이 올해는 해수에 대한 재해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 재해에 대한 문제가 인성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이것이 재극인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재성이 인성을 극해서 인성이 제대로 판단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만일 기토가 사화나 해오화를 갖고 있는 이런 기토라면 평소에 자기가 갖고 있던 이런 계획들, 내 머릿속에 갇혀져 있던 이 모든 것들이 갑작스럽게 재성이 들어옴으로 있어서 나 평소에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라는 모습이 나올 정도로 자기의 이 틀이 바뀌어지는 거죠. 재적인 분야로 갑자기 돌아섭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보면은 저 사람이 참 얌전한 사람인데 왜 이번에는 저렇게 재물에 대해서 탐을 내지? 라고 할 정도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토가 갖고 있게 되는 모습은 그러니까 화를 평소에 잘 쓰던 인성을 잘 쓰던 기토는 올해는 뭔가 재적인 모습으로 돌아서면서부터 거기에 대한 재극인의 형상을 보게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망신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평소에 얌전하고 점잖은 척을 하던 사람이 올해 갑자기 어떤 여자의 문제로 인해서 자기가 망신을 당하는 이런 것들이 재극인의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요즘 말하는 미투 이런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간단하죠. 여자를 멀리하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올해는 자기가 갖고 있는 기토가 화를 잘 쓰고 있는 기토가 만일 재에 대한 탐을 하게 된다면 그 탐한 결과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 탐한 결과가 긍정이냐면은 좋겠지만 부정이 더 크기 때문에 특히 여름쯤에서는 더 조심을 해야 되겠죠. 여름쯤에 사해충, 수국화로 습이 더 증가하는 이런 여름 계절에
이런 문제가 더 발생하기 쉬우니 특히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방금 말씀드렸듯이 목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이 경우에 수생목으로 원활하게 돌릴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무토, 기토, 올해 모두 다 공이 공부에 대한 것은 조금 쉽지 않게 되겠습니다. 평소에 물론 목을 잘 갖고 있는 사람의 경우라면 좀 얘기가 다르겠지만 그 외의 경우, 그러니까 관적인 태도를 잘 갖추지 않고 다른 형태의 경우는 올해는 재성의 기운이 다가오기 때문에 공부에 대한 것은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거를 잘 슬기롭게 극복한다면 실제적인 공부, 현장 공부, 실습 공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기토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올해는 모토, 기토, 공희, 재에 집중된 모습입니다. 이 재에 집중된 모습이 나와 동등한 기운을 갖고 있는 그런 무언가가 와서 나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왔다가 나중에는 내 재물을 탐해가는, 가져가는 이런 모습이니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경금에 대한 모습을 한번 볼까요? 경금은 정인이 식신을 달고 왔습니다.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뿜어내는 기운이죠. 그러니까 경금한테는 자기의 모습, 나의 진솔한 모습들을 그대로 표출해낼 수 있습니다. 평소에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경금이라면 올해 날개 돋친 호랑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네, 날개 돋친 호랑이라는 표현은 경금보다는 신금이 더 어울리겠습니다만 그에 준합니다. 그래서 경금이 올해는 자기가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말하는 거, 자기 아나운서나 이런 행사를 하시는 분 혹은 쇼 호스트 이런 분들이라면 올해 더 말하는 것들이 더 유려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막힘이 없고 뭐든지 센스 있게 말하고 이런 형태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그것들이 나에게 문서로 다가오고 그래서 새로운 형태로 계약을 맺는 이런 긍정적인 모습이 되겠습니다. 목을 잘 갖추고 있는 그러한 경금이라면은 더욱 좋겠죠. 그러면은 이 목이 재성이니까 이 재성이 어떠한 곳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러면은 기해년의 같은 경우에는 이 해수가 인목과 합을 해서 수생목으로 돌아가니 경금은 식신을 쓰는데 그 목적성을 재성에 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무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파괴력을 갖게 되는 거죠. 한 곳에 집중을 시켜서 거기에다가 온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평소에 준비를 많이 한 경금이라면 올해 자기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리를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장 단시간적인 단편적인 지금이 아니라 긴 시간을 두고 내가 이때에는 무언가를 할 수 있으니 지금부터 그걸 준비를 해둬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바로 명리를 공부하게 되면 터득하게 되는 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경금은 이미 오래전부터 무언가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자기가 그 결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만일 경금이 목이 없이, 목은 꼭 경인 일주가 아니라 이쪽 인시라든지 혹은 묘월이라든지 어디든 목만 있으면 모두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만일 목이 없고 화토가 강한 명이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좀 문제가 됩니다. 경금이 온통 토에 가득해서 이 토가 정인의 힘을 실어주게 되면은 이때 식신은 자기의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작 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해수가 본래 주인은 아닌데 그 드러나는 모습이 강하기 때문에 해수가 마치 이 한 해를 주도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미 토가 강해서 화토가 강해서 정인을 지원을 해주는 경우에는 이 식신이 토국수의 현상을 제대로 맞는 겁니다. 그러면은 식신이 토국수를 제대로 맞는 경우는 이런 경우를 도식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무언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해도 괜찮을까? 이거 하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라고 해서
뒤로 자꾸 끌려가게 됩니다. 앞으로 나가서 자기가 뭔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하면 말이 이상한데? 그리고 더 심각한 말이 꼬이게 되는 거죠. 그럼 자기가 할 얘기를 못하게 되고 파괴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주로 말과 글로써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화토가 강해지는 때에는 자기가 평소에 말하는 것들이 말이 잘 안 나오고 글도 시상도 악상도 모든 것들이 다 머릿속에 뒤죽박죽돼서 잘 나오지 않게 되는 거죠. 네, 이게 바로 경금이 만약에 화토에 위주된 명이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식신은 쓰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다만 원래 이렇게 토가 강해졌다는 것은 식신을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숨통은 틔워졌다 이 정도는 되겠지만 자기가 그거를 옳게 전반적으로 100% 뭐 200% 이렇게 활용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경금이 오래 갖고 있게 되는 모습입니다. 네, 그럼 다음은 신금을 한번 살펴볼까요? 신금은 편인이 상관을 들고 왔습니다. 상관을 쓰는 것은 상관은 내 매력입니다. 식신은 식신도 똑같이 매력인데 상관만큼 강한 매력은 아닙니다. 신금은 자기가 평소에 갖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데 그게 사람들이 저 모습이 편하고 좋아 보여 라고 하는 게 바로 식신인데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매력을 한껏 뽐내는 겁니다. 그래서 내 식대로 하는데 사람들이 뭔가 멋있어. 뭔가 시대를 초월했는데 굉장히 멋쟁이 같아 라고 하는 그런 파격적인 모습이 바로 상관입니다. 그래서 이 상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이해대로 돌발 행동, 돌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잘 먹히는 경우에는 사람들한테 매우 큰 매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관을 쓸 적에는 매우 조심해서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상관을 쓰는데 상관은 또 하나의 특징은 생각 없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선 조치 후 보고가 되는데 심각한 경우에는 손 조치만 있고 후 보고 자체가 없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런데 상관이 인성을 들고 온 경우, 그런데 그것도 편인일 경우, 이런 경우에는 편인과 상관은 둘 다 유사한 기운인데 편인은 생각적으로 임기응변이 뛰어난 모습이고 상관은 행동적으로 임기응변이 뛰어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일을 하면서도 먼저 선 조치를 하는데 머릿속에는 이미 보고서가 끝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행동을 먼저 했는데 이미 보고서가 같이 나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자기 행동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권한을 얻습니다. 이게 바로 상관폐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올해는 신금한테는 살판난 해가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 호랑이가 날개를 단 모습입니다. 자기가 무엇을 하든지 다른 사람들이 다 좋아해주고 인정해준다입니다. 특히 화를 갖고 있는 모습이라면은 그 화가 빛으로서의 화라면은 더할 나위 없겠죠. 이 빛으로서의 화를 갖고 있는 신금이라고 한다면 내 하는 행동이 모두 다 인정을 받고 그것도 한 자리를 만들어낸다. 이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 신묘일주라고 한다면은 기해년에 저번 시간에도 계속 말씀드렸죠. 해묘합으로 해수가 자기 것으로 끌어들여집니다. 신금 자체는 재에 대해 매우 날카롭고 집중적이고 집중력이 강하고 그리고 기민한 모습인데 이미 신묘일주라면 그런 것들이 모두 다 갖춰진 모습인데 기해년이 왔다는 것은 내가 하는 행동 모든 것들이 재에 집중된다. 그러니까 결과를 이미 알고 움직인다. 내가 이걸 하면은 얼마만큼의 이익이 생긴다. 내가 이걸 하면은 한 자리 얻는다. 이런 것들이 이미 계산이 다 끝나 있는 상태라는 거죠. 또 하나 그것들이 온전하게 자기 걸로 끌려온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묘일주뿐만 아니라 어디든 목만 있다고 한다면은 이러면은 자기가 모든 것들을 자기 것으로 끌어당기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역시 신금이 화토가 강한 명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경우에는 역시 편인이 화토의 힘을 받아서 상관을 오히려 압박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상관을 쓸 적에는 편인은 하나 정도,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갖고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지 편인이 많다, 인성이 많다고 그러면 역시 자기 하는 행동에 대해서
자꾸 이상한데 내가 이걸 해도 되나? 이걸 해도 되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자기는 아무것도 못하고 뭐 주저앉게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자꾸 위축이 됩니다. 이래서 이도저도 못하고 그냥 주저앉는 이런 것들을 파묘상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토가 강한 명들은 오히려 상관을 압박을 해서 자기가 무언가를 할 수 있지 못하게 아무것도 못하게 눌러놓는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니 목을 잘 갖춘 모습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다음 걸 또 한번 살펴볼까요? 임수입니다. 임수가 기해년에는 비견이 정관을 같이 동행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해수가 주된 모습이고 임수가 자기의 비견, 즉 힘을 받게 되니 임수가 더 힘이 강해지는 거겠죠. 여기서 정관은 좀 더 축소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강좌 첫 번에 말씀드렸듯이 정관은 세군입니다. 기토는 세군인데 이 세군이 그 세력을 해수에게 위임했을 뿐이지 왕은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수가 정관을 무시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그 결과가 따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임수는 올해 자기의 그 수의 모습을, 그러니까 평소에 수의 모습을 잘 갖춘 모습이라고 한다면은 정관은 별로 티가 나지 않는 그런 평이한 해가 되겠습니다. 특히 임수가 신금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기해년에서 토생금 금생수의 모습이 원활하기 때문에 이 정관을 오히려 잘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수가 신금을 잘 갖고 있어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금의 모습이 잘 원활하게 잘 돌아가서 관인상생으로 잘 돌려서 그것을 자기 기운으로 끌어올 수 있는지의 여부가 또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계속 강조하는 모습인데 목의 모습이 잘 발달되어 있는지 금의 모습이 잘 발달되어 있는지가 올해의 관건이 되겠네요. 역시 임수한테도 목이 잘 갖춰져 있는 명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뭐 어디 이렇게 간목이 하나 잘 갖춰져 있다 혹은 어디 임목이 잘 갖춰져 있다라고 한다면은 자기가 이 기운, 목을 기운을 수생목으로 해서 이 정관을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뭐 윗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윗사람에 대한 행동을 취하는 것이 윗사람으로 하여금 뭔가 달라 보이는데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이런 모습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임수가 간목을 잘 사용해서 기토를 자기 걸로 끌어당기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목을 잘 다루는 명이라고 한다면 관을 자기 주도대로 끌고 갈 수 있다. 그리고 금을 잘 갖춘 명이라고 한다면은 관의 모습을 자기 기운으로 돌려서 쓸 수 있다. 문제없이 잘 지나간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화가 강한 명이라고 한다면은 이 화는 습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국화로 인해서 이 습이 더 증가하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화생토로 또 관이 더 커지게 됩니다. 재생관이 되겠죠. 이 재생관이 지나치게 되면 재생살로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의 피해를 입게 된다. 그러니 그런 경우에는 자기가 좀 더 뭔가 목의 행동이라든지 인의 행동을 더 잘 취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화가 강한 명이라고 한다면은 어쩔 수 없이 금전적인 문제에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자기가 이 어딘가에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한 것이 약간 손실을 본다든지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임수가 어디에 투자를 한다라거나 이런 것들, 목이 확실하게 잘 갖춰진 명이라 할지라도 투자할 적에는 역시 속담에 있죠. 3번, 돌다리도 3번 두들겨 넘어가라. 이렇게. 항상 3번 검토하고 이것이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 자기 혼자만의 의견을 듣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을 얻어서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해서 한번 판단을 해보시는 것도 자기 재산을 지키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디 다음 개수를 한번 볼까요? 개수는 겁재와 편관이 동주해서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개수가 겁재가 이 편관을 갖춰왔던 건 자칫하다면은 재생살로 훅 넘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화토가 강력한 명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경우에는
재생살로 한꺼번에 훅 넘어갑니다. 나의 경쟁자에 의해서 내가 그 무언가를 뒤집어 쓰게 되는 이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평소에 이 자리 다툼, 그러니까 승진에 대한 이 서로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승진에 대한 경쟁이 상대방이 무언가를 잘못했는데 나까지 같이 딸려가는 이런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명이냐고요? 화토가 강한 명이, 그런 명,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렇지 않고 무언가 친구 따라서 투자를 했는데, 친구라면 비견인데 이게 순식간에 겁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친구가 야 이거 좋은데 이거 한번 같이 해보자. 금방 돈 되는데 라고 했는데 만일 그렇게 해서 돈을 같이 쏟았다. 친구도 같이 손해를 보고 자기도 손해를 보죠. 비균이었던 친구가 겁제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올해는 임수나 개수나 공이 관의 문제입니다. 그 관의 문제인데 이 관의 문제의 근본적인 거는 바로 재성의 문제인 거죠. 이 재성이 어떤 형상을 만들어내는지 이게 바로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탈재의 모습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자기 탈재라고 하는 것은 의도치 않게 내 돈이 그냥 나가는 겁니다. 출재라고 하는 것은 뭐 계획대로 나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출재, 탈재, 올해 공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관의 문제인데 그것이 재성에 의해 발생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역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목을 잘 갖춰져 있는지의 문제가 역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금 또한 이 문제를 원활하게 살인상생으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올해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목, 그러니까 갑을 일간들은 올해는 재성에 치중된 문제다. 바로 요 기토에 치중된 문제다. 그 다음에 병정의 문제들은 올해는 여기 해수, 즉 관에 치중된 문제들이다 라는 것들을 살펴봤죠. 그 다음에 오늘 했던 얘기 무토 기토들은 비겁이 비견과 겁재가 재성을 달고 왔는데 이 재성들이 자기에게 이익이 될지 불리하게 될지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무토 기토들은 올해 확실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누군가의 사업 제의들은 조금 더 한 번 더 살펴보는 게 이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금 신금, 올해는 자기의 해수, 즉 자기가 쓸 수 있는 식상의 기운에 좀 더 치중되어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 오랫동안 준비되어 왔다면은 이러면은 올해는 둘 다 공히 날개를 달은 호랑이의 모습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임수, 개수. 물론 무술년의 임수는 조금 힘들었었겠죠. 그 무술년의 임수가 힘들었지만 올해는 기해년이니까 숨통은 튀어질 겁니다만은 역시 관의 문제, 임수, 개수, 공이 관의 문제에 치중될 것이다. 그런데 이 둘 다 화가 문제가 될 것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올해는 목을 잘 갖추고 있어서 이 수를 수생목으로 잘 돌릴 수 있는지의 여부. 금은 금생수로 해서 오히려 수에 역행하지 않고 잘 자기 걸로 끌어들일 수 있는지의 여부. 이런 것들을 올해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올해 기해년 신수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